자, 이제 구 교수님이 하시는데 아주 이 구 교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정통으로 배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이것저것 해서 배워서 잘 뭐 정확하게 배우지 못해서 그런데 구 교수님은 아주 그 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순서 있게 체계 있게 배우신 것 같아요. 이분 말씀 잘 따라하시면은 파워포인트 또 할 거니까 오늘은 파워포인트 도형을 그리고 색칠하고 그 왁구 한번 그려보는 거 그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좋은 툴로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그 사진을 편집할 때도 파워포인트만이 참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제 지난번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또 박정화 선생님의 했던 부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이것이 먼저 이해가 돼 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데 빠를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도 한번 먼저 이해해 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해 가면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내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러한 화면들은 이제 박정화 선생님이 이제 올리신 거를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편집을 했어요. 편집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파워포인트의 기능에서 정렬 기능을 넣고 그 정렬 기능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정렬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형도 자기의 정해진 정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위치를 이제 설계해 가면서 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위치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도형이라는 개념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좀 빈 페이지에서 한번 지금 그 우리가 도형을 한번 실제로 그려보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도형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도 이제 도형이라는 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 그 저기 그 PPT 초청에서 다 나온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도형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도형들을 좀 보시면서 이 도형에서 내가 한번 취하고자 하는 도형을 한번 사각형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사각형 클릭이 되겠죠. 그냥 클릭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가로 세로 길이가 임의대로 선정이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죽여놓고 도형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Shift를 있어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사각형,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이 정사각형이 그려지고 한번 원을 한번 더 그려보게 되면 이 원에서도 여기 이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냥 그리게 되면은 지 임의대로 형편대로 나와요. 하지만 이거를 도형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도형을 원을 클릭하시고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딱 하게 되면 가로 세로가 이제 정원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원을 사각형을 그리시는 거가 시프트를 누르고 그리는 것하고 시프트를 안 누르고 그리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그다음 설령 이렇게 잘못 그려졌더라도 이제 도형 편집에서 이게 가로 세로 크기를 맞출 수가 있죠, 지금. 하지만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도형에서 보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 보면 이런 색깔들이 칠해져 있는데 이런 색깔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채우기에 보게 되면 채우기 없음,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런 게 쭉 나오겠어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안에가 비워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그라데이션 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이런 데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 걸로도 이렇게 붙이고 이제 이렇게 좀 돼지고 이제 여기서 그림 또는 직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줄감을 준 형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작업을 하는데 우리 박정화 선생님을 한번 여기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우리가 우측 버튼은 복사가 나와요. 아니면 컨트롤 C를 눌러도 되는데 복사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복사한 부분들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도형 그린 이 사각형으로 가가지고 이 그림 또는 질감 세우기에서 클립보드로 된 부분을 이 클립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전체가 나와요. 이거 아까 내가 마우스 클릭해서 이쪽을 해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쪽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부분들을 이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여기서 클립보드 하게 되면 우리 그 박정화 선생님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도형 나누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 슬라이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어떤 도형의 원에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원을 하나 이렇게 또 그려놓고는 이 원의 안에 그 그림 또는 채우기를 놓고 읽으면 우리 박정화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모양이 좀 줄여서 이 옵세트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위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이걸 가지고 좀 내리게 보게 되면 이게 좀 올라가게 되고 또 여기도 아래도 이렇게 되게 되면 쭉 나와서 이제 박정화 선생님 얼굴의 사진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진 처리할 때는 부드러운 그냥 저 설명만 들어주셔도 좋겠어요. 이게 가상자리라다 이렇게 부드러운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처리되는 사진도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가 갖고 있는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들이 여기서 채우기에서 보면 단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그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패턴 채우기 이런 걸로 옆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줌에 대한 원에 드리는 건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을 이제 도형을 그릴 때 한번 아까 원을 그려서 바깥원 시프트를 누르고 원을 동그랗게 하나 그려서 7cm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요 사이즈를 한번 맞춰 보시고 두 개 그려가지고 우리가 줌 사랑이라가 로고 만드는 거 요거를 한번 이해해 주시고 한번 그려 나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요거 줌 사랑에 대한 원 매각 7cm짜리 안에 들어가는 6cm짜리 원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그려 보시죠. 한번. 안 되면 한번 질문들 하세요. 네.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그 센치 정하는 거 그거를 다시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센치를 하려면 요 도형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의 우측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을 클릭하게 되면 도형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다시요. 여기가 나오면 이렇게 좀 나와서 크기 및 위치가 도형 서식이 나오게 됐어요. 도형 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측에 도형 서식이 나오죠. 여기서 도형 서식에서 여기서 요 도형 서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크기가 다 결정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다시 이게 그래서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크기 및 위치가 있어요. 도형 서식 바로 위에
크기 및 위치가 있는데 크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크기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높이하고 낮아게 나오게 돼 있어요. 높이나. 그래서 높이를 요거를 이제 7cm를 이렇게 낮춰주고 그 다음에 너비도 7cm를 조절해주고 그럼 7cm짜리가 된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채우기밖에 안 나오고 배경 서식에 채우기밖에 안 나오고 다른 게 안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서 클릭하시고 모두 적용. 네, 여기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 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서식이 도형 서식이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도형 서식 바로 위에 크기 및 위치 응? 도형 서식 위에 바로 크기 및 위치 크기 및 위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죠. 도형 서식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 그림표, 그 다음에 오각형, 그 다음에 옆에 있는데 여기 보면 크기가 나오죠. 여기. 그 지금 네네. 구 교수님이 하는 버전이 얼마죠? 요거 365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가 최신 버전이라서 그런데 내가 지금 2020 거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것하고. 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형 서식을 이거 하면 도형 서식을 클릭할 때 도형을 이거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 그런데 거기 뭐야 색 색만 나오고 색 뭐 이거 무슨 색 나오고 바로 옆에 거 보시게 되면 옆에 그림자 뭐 그림이 없어. 도형 그 옆에 이거 세 가지 그림이 안 나오나요? 그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마우스를 이거 클릭하시고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거 잠깐 이거 나오네. 이거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크기 및 위치가 나와요 위에. 예, 요거. 그거 나와요. 한번 클릭해 보시죠. 그거 나오죠. 예, 그 예, 크기 예. 위치가 하시게 되면 근데 그거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크기가 잘 안 되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2010짜리를 가지고 있더니 잘 안 맞네. 2010짜리도 마찬가지죠.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그 나와요. 도형을 클릭하시고 아니, 다 도형을 나오는데, 네네네. 그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네네. 예. 요 기능들은 지금 초창기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 다 있는 거기 때문에 2012년 아주 최신 버전이죠. 이거에 비하면. 예,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다 나오죠. 7cm 그리고 6cm 요걸 딱 복사하셔가지고 이제 그 6cm짜리 또 하나 그려보시죠. 뭐. 복사하고 옆에다 딱 갖다 집어넣으시고 붙이기를 하는데 붙이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 하나 붙이게 되면 요 그림 형식이고 요거는 우리가 대상 테마가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건 디지털 타입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서 이걸 붙이게 되면 똑같이 7cm짜리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아까 같이 그 사이즈를 크기 위치를 변경해서 요거는 6cm로 고쳐주시고요. 이것도 6cm로.
그래 6cm, 7cm 도형이 좀 다 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도형 편집에서 우리가 색상을 입혀서 이제 하나를 합치는 건데 요걸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 단색 채우기에 거기 들어가셔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색깔 지난번에 만들었던 최근에 사용한 색이 나오는데 요거 사용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색깔이 바뀌죠. 그 다음에 요것도 클릭하셔가지고 먼저 색했던 거를 다시 클릭하면 요거 노란 거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번 색깔 한번 바꿔보시죠. 클릭하셔가지고 이 화면을 공유를 시켜줘야 뭘 해보죠. 화면 지금 공유 안 되고 있나요? 나는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화면 아니, 나오고 이제 있어요. 아니, 화면은 나오는데 내가 네네. 핸들링을 못 한다고. 이 박사님이 예, 핸들링을 못 그러면 한다. 저 약간 줌을 줄여주시고 옆에서 하시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 네. 포스트를 공유를 해야 핸들링을 할 수 있는데. 공유 아니 그 저기 이 박사님 그 PC에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지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안 돼가지고 지금 PC로 들어가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뭐 방법만 알면 됐지. 네, 네, 네. 자, 색깔 됐어요. 색깔 됐으면 이제 이거 이번에는 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많은데 이거 아주 상당히 정통으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는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그 정렬을 하는 방법인데 박 회장님은 요거- 지금 PC를 두 대로 하나요? 예, 예. 두 나는 대로. PC, 하나는 노트북이고 하나는 PC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화면 돈이 많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작부터 얘기하지 말고 화면 공유 채우기를 갖다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화면 채우기 하는 방법 지금 파란색을 갖다가 예. 방법. 다시 한번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그 도형을 여기는 좀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네. 이제 도형에 가서 원을 클릭하고 원을 그냥 클릭해서 탈환하게 되면 이게 뭐 이런 형태로 막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그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걸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쭉 하게 되면 정원이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예. 정원이 나오는데 요번에 요거를 지금 저기 하게 되면 그 가로 세로 높이가 12.8 나오는데 요거를 7cm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요걸 7cm로 줄여주게 되면은 이제 7cm짜리 진원이 나오죠. 이렇게. 예. 네, 7cm짜리 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다시 앞에 붙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놓고 요번에는 요거의 사이즈를 6cm로 좀 고쳐주셔서 아니 그 저기 채우기를 해가지고 색깔 바꾸는 방법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색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쭉 나온 게 우리가 그 최근에 사용하는 이 색이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클릭하셔가지고 단색 채우기에 요거를 클릭하셔서 금방 색을 사용하는 색, 요걸 바꾸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색이 되고. 한번 페인트 해보시죠. 통. 예. 예. 페인트 통을 눌러, 페인트 통. 이제 여기서 이제 네네. 7cm짜리에 이제 6cm짜리 들어가는데 그걸 네네. 반드시 정확하게 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은요. 네네. 그 다음에 그거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거는 Shift 누르고 클릭하시고 그러면 두 군데가 다 클릭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정렬을 누르시면 예. 맞춤으로 들어가는데 맞춤이 여기 보면 슬라이드의 맞춤이고 선택한 개체 맞춤이에요.
이 선택한 객체 맞춤으로 클릭하시고 네. 다시 이제 이거 맞춤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선택한 객체 맞춤 중에 가운데에 맞춰라. 그러면 이 가운데 맞추는 걸로 위아래 같이 맞춰져요. 이렇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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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시죠. 예. 예. 네네네. 자,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다음 하셨으면 좋겠네.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네. 다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흐트러 놓고 이제 정렬 들어가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렬 방법은 이 큰 이 슬라이드에 정렬한 방법과 이 객체와 정렬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큰 원을 클릭하고 작은 원을 Shift 누르고 클릭하시게 되면 클릭된 게 두 개가 있죠. 이거 자료이 표시된 게. 그래서 정렬로 들어가셔가지고 맞춤에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 가운데 맞추려면 슬라이드 가운데 맞추면 해도 되고 선택한 객체 맞추려면 선택의 객체 맞추는데 선택한 객체 가운데 이것을 위쪽에 있는 거는 위쪽에 맞추고 아래쪽은 아래쪽에 맞추는 거예요. 선택이 잠깐만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거나 그걸 맞추는데 그냥 가운데로 맞추게 되면 중간에 거로 맞아져 이게. 중간에 같이 맞춰져 가지고 되는데 이렇게 맞춰지더라도 다시 한번 맞춤에 들어가 가지고 요 가운데가 중간 맞춤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정확하게 중간에 맞춤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에 중간으로 다 맞춰져 있는 상태로 이제 정확히 맞춰졌죠. 동시원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네네. 자, 여기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외가 큰 원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큰 원에 이 선 없음을 클릭하셔가지고 외곽선을 없앤 거예요. 선 없으면 이제 외곽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작은 원을 클릭해가지고는 이 안에 요걸 누르게 되면 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집어넣는데 어떤 그림자를 넣느냐?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나는 그림자가 있고, 근데 여기서 넣었던 그림자는 이런 그림자를 넣으셨어요. 위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그렇게 되면 약간 입체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체감이 나는 이 그림자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를 이 종전으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이제 먼저 이거 작은 원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쭉 요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이걸로 바꾸셔 가지고 여기 여기서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림자에 요 설정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림자 요거 맨 가운데 거 안쪽에
요거 맨 위에 가운데 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요것이 나왔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이제 이 그림자를 넣는 거는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체감이 나도록 이제 도형에 입체감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40분인데 한 45분에 마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그럼 그림자 네. 넣는 것까지 네. 도형에서 갖다 놓은 그림자 넣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아직 잘 안 되시면 말씀 한번 하시죠.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배우면 참 재밌겠어요. 저는 이런 과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그냥 그 엉터리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나 네. 이런 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면은 이제 도형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 편집이 끝나시게 되면 저 그룹화를 항상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화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시켜주는지 한번 이게 그룹화에 대해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 가운데 거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내가 그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G자를 누르세요. 컨트롤 누르고 G자 누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렇게 이거 움직이면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의 아까는 두 개의 그림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작은 원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큰 원 클릭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원들을 다 선정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G를 누르시게 되면 그룹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된 거죠. 컨트롤 G 아니고 그룹핑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마우스로 그리고 저 우측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그룹화를 눌러도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마우스로 클릭하다 보면 잘 잡히지를 않은데 컨트롤 G는 제일 빨라요. 사실 이게 빠르죠. 이어가시는 데 네네 빠르잖아요. 근데 뭐 이걸 자주 안 써먹으면 뭐 잊어버렸어서 네. 자주 쓰면 그러지. 오늘은 박 회장님 네, 그 단독 각 수강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도 예, 오늘 그걸로 이제 여기서 그룹화까지 하는 거 마치시고 네네. 다음에 이제 또 반복해서 자꾸 하죠 뭐. 네, 다음 반복하고 이제 도형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파워포인트는 건 도형하고 그 다음에 그 도형 편집하고 그 다음에 폰트 글씨 집어넣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색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도형, 색상, 그 다음에
글자체, 폰트. 그렇기 때문에 도형 편집이 전체 3분의 1이다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에서. 예. 네, 오늘- 오늘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예, 예. 아주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 지금 핸드폰으로 열으셔가지고 PC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열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다 핸드폰으로 열으신 건가? 모르겠네요. 우선 그거 먼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 핸드폰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로그인을 하고 그러는데 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잊어버려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는 대로 그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돼요. 카톡에 그 저기 카카오톡 아, 근데 그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카카오톡 했더니 전에는 네. 귀찮아. 지난번에는 이거 달아 PC 저거 연결됐는데 넣다. 지금은 뭐 안 돼요. 아주 네. 카카오톡이 귀찮더라고. 아, 예. 예,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해가지고 그 장사 속으로만 놀아가지고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거 좋은 이 봉서 이 교수님 좋은 자료를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자세히 잘 지도하시고 또 마음 놓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배워나가면 좋겠는데 너 핸드폰으로 여는 방법을 어떻게 하셔서 좀 같이 배우십시다. 예. 오늘은 아마 제가 그 저기 예약을 할 때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초에 그룹화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도록 된 걸 클릭을 했나 봐.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온 사람들이 그거 저도 쪽에 PC를 연결하니까 그게 워닝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을 내다 수정 못하고 그냥 일단 그 저기 카톡으로 직접 접속하는 걸 갖다 연결시켜 드렸죠. 그냥. 네네. 나도 오늘 들어올 때 좀 이상한 거 자꾸 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핸드폰 안 킬 때도 그냥 줌 강의를 갖다가 적게 해놓고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 줌에서 나는 소리는 다 들리고 또 적게 다 보이면서 내가 네. 이쪽 파워포인트 하니까 되기는 드는데 뭐 구태 핸드폰 그게 네. 저기 뭐 다중 시스템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런데 화면을 절반씩 쓰셔도 되지 뭐. 우리 구 박사님이 보내준 그걸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로그인 하라고 뜨더라고. 네. 로그인 하라고 그러는데 뭐 아이디 야. 비밀번호 이게 생각이 나요. 네, 그게 안 돼요. 이 아이디 비밀로 치라고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게 하면은 바로 드는데 노트북은 내가 그걸 입력을 해놔가지고 그걸 네. 들어갈 수 있는데 휴대폰은 그게 안 돼가지고 아니 휴대폰에서 로그인하라고 그러면 그 밑에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게 있잖아요. 그냥 페이스북 로그인을 눌러보면 내가 페이스북에 좀 저기 아이디 패스번호가 있으면 바로 로그인 되던데요. 그건 페이스북에 가입된 사람 얘기죠. 나는 페이스북 가입 안 했거든. 가입이 페이스북 안 해? 무슨 믿는 것던데? 근데 저도 지금 그 저기 다시 그 링크를 한번 네. 클릭해 봤더니까 줌에 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라고 안내가 되네요. 네. 그리고 구 박사님 그 PPT가 이제 네. 바탕을 왜 검은색으로 바꿔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이 흰색을 깔고 검은 글자를 보고 있는데 다소 좀 서툰 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예. 저도 이제 캐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캐드를 바탕화면을 블랙을 해야 눈이 덜 피곤하지. 캐드를 예. 같은 경우에 눈이 피곤해가지고 블랙 배경으로 바꿨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전부 다가 흰 바탕을 썼는데 네네. 검은이 나오면 이게 뭐 다르지 않나 이런. 제가 그럼 생각- 저 PPT에 요거 블랙 배경 바꾸는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 들어가면 파일을 누르게 되면 파일에 여기서 옵션이 여기 있어요. 요 옵션. 요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옵션 누르게 되면 여기서 저기 그
써보자. 여기 하나 보자. 예. 여기서 바꾸면 돼, 이게. 내가 요걸 하면 좀 바꿔가는 걸 내가 저 해놔도 다음에 내가 확인해 가서 말씀드릴게. 네. 아니 다만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던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저 써보시게 되면 배경이 블랙으로 해놓게 되면 눈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선 네. 저 핸드폰 가지고 아, 힘드시면 여기 있네. 여기 계정으로 눌러가네. 계정으로 눌러가가지고 오피스 테마를 이걸 갖다가 흰색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이제 그런 거 이거 흰색으로 다시 바꿔잖아요. 계정으로 들어가는 네. 거죠. 예. 계정에 들어가서 네네. 홈에 색상. 들어가서 여기 계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정에 보면 요게 뜨죠. 네. 계정에 오피스 배경, 오피스 테마를 흰색을 이걸 검정색으로 바꿔버리시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꾸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네. 회색도 나오고 그러네. 네네네. 그거보다도 우선 저 우리 선생님들 PC를 사용하시는데 아까 저 양해본 정장님 말씀대로 반은 줌을 하고 반은 저 파워포인트를 열면은 되는데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PC에서 줌을 열어놓고 파워포인트를 열어보세요. 그거를 해놓으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PC에서 반은 줌, 반은 파워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핸드폰보다 좀 나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뭐 다른 말씀 있고 오늘 이영일 박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뭐 나이만 먹었네요. 자, 오늘 회의가 있을 테니 우리 교수님들도 고생하실 텐데 다른 말씀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